30.4절 패러데이 법칙의 일반형입니다. 자, 이번 절에서 배울 거는 균이란 자기장이 있는데, 이 균이란 자기장 안에 페루프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페루프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자기장은 위치에 따라서 균일하다. 그리고 자기장이 시간에 대한 함수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기장이 지금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자기장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자기장이 이 유도되는 유도 전류는 위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서는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생겨서 접선 방향으로 전류를 유도하겠죠. 자,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요 한 바퀴 돌았을 때에 전이차를 V라 그러면 V는 인테그랄 E 도트 ds를 하면 V를 구할 수 있고, 이제 앞에서 유도 길력은 dt분의 d 파이 b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dt분의 d b 곱하기 a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b하고 a의 요 면적과 자기장이 서로 수직이니까 그냥 코사인 시타를 없애주고 b 곱하기 a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전기장을 생각해 보면 인테그랄 E 도트 ds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dt분의 d b 곱하기 a가 될 텐데, a는 상수가 되겠죠. dt분의 d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전기장이 지금 균일하겠죠. 전기장이 위치에 따라서 똑같기 때문에 E 도트 인테그랄 ds를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a dt분의 db가 되고, E 곱하기 s는 이 반지름을 r이라 그러면 2파이 r이 되겠죠. 그리고 a는 파이 r 제곱이 되고 dt분의 db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기장은 위치에 따라서 전기장의 크기는 똑같겠죠. 파이를 없애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r에다가 dt분의 db로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균이란 자기장이 있는데 이 자기장이 변화할 때 요 안에 있는 원형의 도선이 있을 때 원형의 도선에 유도되는 전기장은 마이너스 2분의 r dt분의 db로 나타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캐패시터 같은 게 있으면 여기 이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인테그랄 E 도트 ds를 해주면 0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보전력이라 그러죠. 전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있는데 전기장을 돌아서 한 바퀴 적분을 해주면 0이 나오겠죠. 근데 자기장이 변화하면서 유도되는 이런 생기는 전기장에 대해서는 사실 요 ds만큼에 대해서 기전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비보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보전력이고, 우리가 인테그랄 E 도트 ds를 해도 얘가 0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보전력하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의미를 잘 알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문제를 푸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제 30.4를 보면 우리가 이제 솔레노이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I가 흐른다고 그러면 이때 I는 I 맥스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t의 전류가 흐르고, 솔레노이드의 요 반지름을 R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단위 길이당 감긴 코일의 수를 L이라 그러면 N이라 그러면 이건 L분의 N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요 첫 번째는 R이 라지 R보다 큰 경우에 전기장을 구하라 그러네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루프를 요 반지름을 R로 잡고 얘가 라지 R보다 큰 이런 지점을 잡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테그랄 E에다가 dr을 해주면 얘는 E 곱하기 2파이 R이 되겠죠. 앞에서 구한 거. 얘가 마이너스 dt분의 d 파이 b가 되고 얘는 a 곱하기 dt분의 db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솔레노이드에 생기는 자기장 b는 뮤제로 ni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뮤제로에다가 n에다가 i는 imax 코사인 오메가 t로 주어졌네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2파이 r에다가 2를 곱한 게 마이너스 파이 r 제곱. 자기장의 영역은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라지 r 제곱이죠. 이 왕통의 솔레노이드 안에만 자기장이 있죠. 그 다음에 뮤제로 ni 맥스 코사인 오메가 t. 근데 얘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해주면 마이너스 파이 r 제곱 뮤제로 n에다가 i 맥스 오메가 사인 오메가 t가 되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2는 이때 1을 계산해 주면 파이가 없어지고 2r분의 뮤제로 n i 맥스 오메가 r 제곱 사인 오메가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 외부에서는 r분의 1에 비례하는 전기장이 생기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r이 라지 r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요 안쪽에다가 루프를 잡았겠죠. 그리고 라지 r을 잡으면 이때도 똑같이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인테그랄 이 도트 dr은 얘는 2파이 r 곱하기 t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dt분의 d에다가 b 곱하기 a로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똑같이 위에서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라지 r이 스몰 r로 바뀌어줘야겠죠. 요 안쪽에 요 내부 면적 A 내부 안에만 있는 자기장을 생각해 주니까 면적도 마이너스 파이 r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뮤제로 n에다가 i 맥스 오메가 사인 오메가 t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주면 이는 2r분의 뮤제로 i 뮤제로 n i 맥스 오메가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2r분의 이제 여기 r 제곱이 있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주면 r 제곱 빼줬으니까 2분의 뮤제로 n i 맥스 오메가 r 사인 오메가 t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반지름에 비례하는 그런 전기장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여기 R이라 그러면 E라 그러면 반지름에 따라서 증가하다가 솔레노이드 바깥 부분으로 가면 R분의 1로 떨어지는 이런 전기장을 갖겠네요. 30.5 발전기와 전동기입니다. 자, 우선 발전기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걸 발전기라 그러고 반대로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걸 전동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전동기를 모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발전기는 우리가 이제 전기를 생산할 때 쓰는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이런 것들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자력 발전도 원자력에서는 질량 결손이 생기는 것만큼의 열이 발생하죠. 그 열로 터빈을 돌려가지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발전기의 원리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DC 발전기와 AC 발전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구조는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알 것 같고, 특징적인 거는 DC는 발전하면 반파형 같이 이렇게 발전이 된 걸 DC 발전기라 그러고, AC 발전기는 나오는 파형이 사인이나 코사인 형태로 주기적으로 나오겠죠. 이걸 AC 발전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발전되는 걸 크기를 한번 보면, 자, 균일한 자기장을 우리가 만들어 놓죠. 보통의 경우에는 발전할 때 구조가 영구 자석이 있어서 N극 S면 여기 균일하게 이제 자기장이 생기죠. 여기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넣어 놓고 이 코일이 회전을 하게 되면 이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장 B가 이 방향으로 있고, 여기에 몇 턴을 감겠죠? 한 턴은 아니겠죠. 몇 턴을 감은 코일이 회전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을 하면 세타는 오메가 t의 각도로 회전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이 코일에 면적이 있겠죠. 그죠? 면적의 방향은 코일의 면과 수직 방향이 면적의 방향이 되고, 이게 자기장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타는 금방 적은같이 오메가 t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자기 선속을 구해보면 BA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BA 코사인 오메가 t로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이때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n, n턴을 감았을 때 dt분의 d5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n에다가 BA dt분의 d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주면 MB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는 이 맥스는 사인 오메가 t가 1일 되겠네요. MBA 오메가 되고, 이때 세타가 90도나 혹은 270도일 때는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될 때는 0이 될 때인데, 이때는 세타가 0도하고 180도가 되면 최소값을 갖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도기전력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유도기전력을 구해서 발전을 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전류는 여기에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 저항 R이 있을 때 이 I는 R분의 유도기전력 입실론 하면 유도 전류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예제 퀴즈 30.4를 먼저 보면, 자, 교류 발전기의 도선으로 n번이 감겨 있어서 자기장에서 회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A, B, C, D 중에서 유도 기전력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 그랬네요. 그래서 A를 보면 A는 코일의 저항을 낮췄다고 합니다. 코일의 저항을 낮춘다면 유도 기전력은 변화가 없죠.
자, 우선 유도 기전력 E는 NB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로 나타냈죠. 그래서 NBA 오메가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 성분은 전혀 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코일을 더 빨리 돌린다 그러면 오메가가 커지니까 그러면 E도 커지게 되겠네요. C는 자기장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또 B도 증가시키면 유도 기전력이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D는 N을 더 많이 갚는 거네요. N이 증가하면 유도 기전력도 증가하겠네요. 그래서 A만 코일의 저항을 낮추면 유도 기전력은 변화가 없죠. 그 대신 이제 변화하는 것은 I는 R분의 E니까 전류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전류는 증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30.5를 보면 자, 예제 30.5에서는 자, 교류 발전기 코일의 면적이 0.09 제곱미터. 자, A가 0.09 제곱미터이고 그리고 N이 8번 감겨 있네요. 그다음에 도선 전체의 저항이 12ohm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자기장이 0.5 테슬라가 감겨 있고 60Hz라 그러네요. 자, 이때 코일에 유도되는 최대 기전력을 구하라 그랬죠. 자, 최대 기전력 여기가 Emax가 되겠죠. 자, Ema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그냥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Emax는 MBA 오메가가 되겠네요. N은 8번이고 B는 0.5 테슬라고 그 다음에 A는 0.09 제곱미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메가는 2파이 F죠. 2파이 곱하기 F가 6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136V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는 발전기에 출력 장대의 저항의 도체가 연결되어 있다면 최대 유도 전류의 크기는 얼마인가? 그래서 Imax를 구하라는 거네요. Imax는 R분의 Emax가 되겠죠. 그래서 R이 12ohm이고 유도 최대 유도 기전력이 136V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11.3 암페어가 흐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동기가 나와 있는데 전동기는 전류를 흘려줬을 때 얘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장치를 전동기라 그러죠. 그러면 전동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거는 역기전력이라는 겁니다. 이 역기전력은 우리가 전기를 줘서 전동기를 돌리면 전동기가 돌기 때문에 그 돌아가는 전동기 때문에 기전력이 생기겠죠. 근데 얘는 원래 걸어준 전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원래 걸어준 전동기를 돌리기 위해서 걸어준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흘러서 전동기를 멈추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반대쪽으로겠죠. 대신 이제 전동기가 멈출 때는 같은 방향으로 흘러서 전동기가 더 잘 돌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르겠죠. 렌즈 에버쪽을 쓰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흘려주는 자기 선속이 변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역기전력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동기에서는 처음에 전류를 흘려주면 전류가 흐르다가 역기전력이 생겨서 전류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I하고 T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전류를 계속 공급해 주는데 역기전력이 걸리지 않는 경우는 언제가 있을까요? 역기전력이 걸리지 않는 경우에는 전동기가 안 도는 경우겠죠. 그럼 전동기가 돌지 않으면 원래 전류는 흐르는데 전동기가 돌지 않으니까 역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전류 값이 훨씬 많이 흐르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거는
과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설계한 회로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역기전력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전동기를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톱 같은 걸 쓴다 그러면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는데 얘가 정상적으로 톱이 작동하면 역기전력이 걸리겠죠. 그래서 전류가 좀 작게 흐르는데 굉장히 나무가 단단하거나 아니면 나무 사이에 전기톱이 끼었어요. 그러면 전기톱은 동작을 안 하겠죠. 전기톱이 동작을 안 해서 역기전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준 볼티지에 비례하는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그 전류는 보통 우리가 실제 안정된 상태에 쓸 때보다 훨씬 많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서 모터가 열이 난다든지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모터에서는 그걸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보면 예제 30.6을 보면 자, 저항이 15M래요. R이 15민 전동기가 120V의 전압에 물려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전동기가 최대 속력으로 작동할 때 역기전력이 백 EMF니까 BEMF라 그러면 얘가 70V가 걸린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 걸리는 기전력은 걸리는 전압은 120 빼기 70이 되니까 50V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전동기를 처음 딱 작동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동기 처음 작동시키면 위에 그림에서 이때는 처음에는 이제 120V가 걸리고 15M니까 전류가 얼마가 흐르죠? 이때는 I는 R분의 V니까 그냥 10분의 120이 돼서 12A가 흐르게 됩니다. 근데 얘를 이제 안전된 상태로 얘가 돌아서 최대 속력이 되게 되면 I는 R분의 V가 되는데 R은 여전히 15으로 갔겠죠. 근데 V가 120-70이 돼서 이때는 5A 밖에 흐르지 않겠네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12A가 흐르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정적으로 5A가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전기톱이라고 생각했을 때 전기톱이 나무에 끼어 가지고 멈췄어요. 그러면 계속 똑같은 전류가 흐르니까 소비 전력이 엄청 크게 걸리겠죠. 그죠? 근데 톱은 돌아가지 않는데 소비 전력이 엄청 크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 A와 B의 소비 전력을 비교해 보면 소비 전력은 I제곱 R이라고 쓸 수 있겠잖아요. 그죠? I제곱 R분의 I제곱 R이라 그러면 자, 우리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25 곱하기 R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톱니가 돌지 않는 전기톱이 됐다 그러면 144 곱하기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25분의 144가 되겠습니다. 얘가 전력의 B겠죠. 자, P1분의 P2 정상적일 때가 P1인데 전기톱이 돌지 않을 때는 P2가 되겠네요. 그래서 훨씬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되고 이 비율이 5.76이 됩니다. 그러면 소비 전력이 5.76배가 되고 그만큼 열이 많이 난다는 거죠. 사실 톱니의 톱은 돌아가지 않아서 나무는 쓸리지 않는데 그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 주니까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전부 다 톱에 열로 발생하겠죠. 그래서 톱이 고장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동기를 만들 때는 이런 역기 전력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걸 타더라도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바퀴가 돌게 되면 항상 역기 전력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처음 시동을 딱 거는 순간은 바퀴가 돌 때 이때는 역기 전력이 생기지 않죠. 바퀴가 처음 엔진 시동을 켜가지고 전류를 딱 흘려주면 이때는 거의 최대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순간적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데 우리가 바퀴가 어디 끼었다든지 그렇게 해서 바퀴가 헛바퀴를 돈다든지 아니면 바퀴가 돌지 않는 경우가 되겠네요. 바퀴가 돌지 않는 경우에는 모터에 열이 엄청나게 나서 바퀴는 돌지 않는데 모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전동기는 그런 걸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6 맴돌이 전류입니다. 자, 맴돌이 전류는 앞부분하고 이제 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금속이 있으면 이 금속의 자기장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면, 금속판이 있는데 N극이 가까이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금속에는 N극을 밀어내기 위해서 자기장이 N극이 생기게 유도전류가 흐르겠죠. 이때 유도되는 유도전류가 들어오는 자기장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니까 위쪽으로 N극이 생기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래서 둥근 모양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맴돌이 전류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뒤로 멀어진다 그러면, 멀어지는 걸 가까이 해야 되니까 N극이 되게 자기장이 유도가 되겠죠. S가 극이 되게 자기장이 유도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도되겠네요. 그래서 자기장이 바뀌는 근처에 있는 금속이 있을 때 이 금속에 유도되는 전류를 맴돌이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맴돌이 전류는 이때 늘어나는 혹은 줄어드는 자기 선속을 반대쪽으로 늘어나면 줄어들고, 줄어들면 늘어나게 하는 자기 선속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맴돌이 전류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걸 보면 회전하는 어떤 애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얘가 자기장이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자기장이 있을 때, 이 자기장이 이만큼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진자가 있어서, 진자가 이런 금속 모양의 사각형이에요. 얘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면, 자, 얘가 처음 여기를 들어온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자기 선속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도선에는 금속판에는 자기 선속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 선속이 늘어나니까 밖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요 내부에서 자기 선속이 되니까 밖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되려면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겠네요. 여기서 빠져나갈 때는 이제 자기 선속이 줄어드니까 자기 선속을 늘려야 되니까 이때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금속판에 전류가 흐르는 걸 에디 커런트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에디 커런트를 막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에디 커런트를 막아주려면 금속판을 쪼개가지고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은 이제 이런 금속판을 이렇게 포크 비슷하게 만들면 여기서 맴돌이 전류가 이렇게 생겨서 돌지가 못하겠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찢어져 있으니까 루프로 전류가 흐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맴돌이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트랜스포머를 보셨을 거예요. 변압기라 그러죠. 자, 변압기는 전압을 바꿔주는데 우리가 220V에서 110V로 바꿔준다든지 110에서 220으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변압기를 쓸 때 1차 코일에 1차 단과 2차 단이죠. 그래서 1차 단과 2차 단이 있는데, 이게 N1, N2가 관계 있으면 첫 번째 단이 V1이고 여기가 V2라 그러면 N1 V1은 N2 V2로 우리가 이제 이 전압값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여기에 쓰이는 요 안쪽에 있는 철심이라든지 코어를 쓰게 되는데, 주로 이제 철심이라든지 페라이트라든지 강자성체를 쓰게 됩니다. 그럼 이 강자성체를 쓰게 되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유도기 전력이 생기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맴돌이 전류가 여기도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맴돌이 전류가 생기면 이 코어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열이 되고 코어에서 에너지 소모를 하니까 실제 여기서 여기까지 에너지를 넘겨줘야 되는데 에너지 효율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찢어 놓는 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거 한번 뜯어 보시면 굉장히 얇은 판을 무지하게 겹쳐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가 한 번에 쫙 돼 있으면 에디 커런트가 흐를 텐데 얘를 굉장히 얇은 판들 이렇게 해놓으면 이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거 제작할 때 이렇게 찢어서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맴돌이 전류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과 같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얘가 가다가 이 부분에 오면 반대쪽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고 이제 자기장이 엄청 크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멈추어 서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맴돌이 전류를 이용한 것들이다. 그래서 맴돌이 전류를 이용한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전기 자동차 같은 거 브레이크 잡을 때 기존에는 물리적으로 얘를 디스크를 잡아주는데 맴돌이 전류를 이용한 거는 자석을 가까이 갖다 대주면 회전하는 휠이 맴돌이 전류가 생겨가지고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열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자이로 드롭 같은 거 보면 위에서 거의 자유낙하다가 밑에 서는데 그걸 브레이킹하는 방식이 맴돌이 전류를 이용한 거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강을 하는데 자석과 이런 금속판이 있으면 금속판에 맴돌이 전류가 흘러서 역기 전력 같은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장이 원래 있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생겨가지고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맴돌이 전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30장 내용이네요. 30장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